양양 죽도 해변 일출. 낙산사. 낙산해수욕장. 속초 외홍치. 외홍치 바다향기로. 굿모닝. 아름다운 아침의 시작. 오늘의 일출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달곰 지구여행은 일출이 시작되기 전에 아침 풍경을 정말 좋아한답니다. 정말 다채롭고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의 보랏빛 일출 풍경에 마음이 따뜻함으로 가득 차오르고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여행을 할 때면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싶어서 새벽 5시가 되기도 전에 눈이 떠진답니다. 조금은 추웠던 3월을 보내고 따뜻한 봄 4월이 시작되었는데요. 4월의 첫째 날, 동해바다의 새벽 바람은 손끝과 코끝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대로 계속 있다가는 감기 걸릴 것 같아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두툼한 옷을 챙겨 입고 오늘의 일출을 기다려봅니다. 이번 양양 여행에서 머물고 있는 숙소는 E7 양양 죽도 호텔인데요. 호텔이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객실을 에어비앤비에서 예약했습니다. 오션뷰 객실은 언제나 옳지만 와우! 이번 양양 숙소 오션뷰는 정말 맘에 듭니다. 동해바다가 아름답다는 건 모두들 아는 사실이지만 아담하고 포근하면서 편안한 느낌이 드는 죽도 해변은 정말 아름다움 그 자체. 캠핑장과 작은 산책 코스까지 갖추어져 있어서 사계절 내내 힐링 장소로 추천하고 싶을 정도랍니다. 캠핑장은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반달곰 지구여행은 캠핑을 가게 되면 주로 강원도 고성으로 가는데요. 이번에 아름다운 죽도 해변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곳에서도 캠핑을 즐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따뜻한 봄날, 이곳에서 캠핑을 해보고 싶어요.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한 날들이 일상인데요. 아침 일출을 기다리면서 복잡했던 생각들도 정리되고 몸도 마음도 좋은 에너지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양양에서 9박 10일 동안 지낼 생각에 정말 행복합니다. 보랏빛 하늘이 점차 밝아지며 오늘의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매일 보는 태양이지만 동해바다를 벗삼아 떠오른 오늘의 태양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침 일출을 보는 날은 항상 기분이 좋고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해가 떠오르니 차가운 바람도 따뜻해지고 따스한 빛이 죽도 해변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하얀 등대가 있는 항구 입구에 작은 어선들이 바쁘게 오고 가며 이동합니다. 이곳 숙소에서 바라본 죽도 해변의 아침 일출 풍경이 오래오래 기억 속에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맑은 공기 속에서 고작 하루 있었을 뿐인데 많은 것이 달라진 느낌이 듭니다. 이제 오늘의 일출 풍경을 뒤로하고 바쁘게 움직여 봐야겠습니다. 아침 식사로 죽도 해변 근처에 있는 하조 대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구입한 간편식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현재 지내고 있는 숙소는 간단한 조리가 가능해서 집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오후에 속초로 이동했어요. 양양에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양양과 속초는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깝지만은 않네요. 속초에서 점심으로 버거킹 햄버거를 먹고 양양 낙산사로 이동했어요.
주차는 낙산항 무료 주차장을 이용했고 언덕을 조금만 올라가면 낙산사에 도착합니다. 낙산사는 2005년 4월 4일 밤 11시 53분경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화일리의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산불은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져 4월 5일 오후에는 낙산사 사찰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었답니다. 산불의 직접적인 원인은 등산객의 실수라고 합니다. 낙산사 전각 21채가 소실되었고 보물 479호였던 낙산사 동종도 불에 타 문화재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산림 150헥타르 이상이 소실되었으며 인근 마을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불은 32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4월 7일 양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소실된 낙산사 동종은 2006년 새로 주조되어 낙산사에 다시 안치되었다고 합니다. 낙산사 의상기념관에는 산불로 무참히 소실된 동종이 전시되어 있으며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인한 참혹한 상처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산불의 경각심을 강하게 울립니다. 낙산사 산불이 났던 그 해에 속초로 여행을 왔었는데요. 초록이 무성했던 낙산사의 나무 한 그루 찾아볼 수 없어서 정말 안타까웠답니다. 낙산사 산불 이후 많은 이들의 따뜻한 관심과 정성 어린 손길이 모여 한때 잿빛으로 변했던 이곳은 다시 푸른 숨결을 되찾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작은 새싹이 돋아나고 어느새 초록숲이 사찰을 포근히 감싸안고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낸 이 푸르름은 자연의 회복력과 사람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 기적을 이루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산불 조심,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제발요. 낙산사는 올 때마다 주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낙산사는 동해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깊은 역사적 의미를 지닌 사찰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낙산사 입구에는 동해바다를 보며 티타임을 할 수 있는 달해원 사찰 카페와 낙산사의 역사와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의상기념관이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낙산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낙산사는 강원도 양양군 강연면 오봉산 자락에 위치한 사찰로 통일신라시대 승려 의상이 671년에 창건하였습니다. 이 사찰은 대한불교조 개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의 말사로 관음보살의 성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의상대사는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자 오봉산 동쪽 바닷가의 굴에서 기도를 올렸고 관음보살로부터 절을 지을 곳을 계시받아 이곳에 사찰을 세웠다고 합니다. 낙산사의 주요 문화재와 명소로 7층 석탑 보물 499호, 건칠관음 보살자상 보물 1362호, 해수관음 공중사리탑 및 사라장엄구 일괄보물 1723호,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한 높이 약 15m의 해수관음상, 관음보살의 다양한 형태를 모신 보타전,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위치한 홍련암, 낙산사 동쪽 해안 벼랑 위에 위치한 명소로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을 친견한 의상대. 첫 번째로 낙산사 의상대에 올라봅니다. 푸른 동해바다와 행복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정말 시원합니다. 그늘진 의상대 의자에 앉아 잠시 동해바다 풍경을 즐겨봅니다. 물이 얼마나 맑던지 이곳에서도 바닷속이 훤히 보인답니다. 어디에 서 있든 눈앞에 펼쳐진 푸른 바다는 마음까지 포근하게 감싸주네요. 저 멀리 산기슭과 푸른 바다 사이로 홍련암이 보입니다. 조금 더 의상대에 있고 싶었지만 다음 여행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홍련암으로 이동합니다. 홍련암으로 내려가는 길은 미끄럽고 가파르기 때문에 조심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5월 부처님 오신 날을 준비하는 걸까요? 예쁜 연등들이 걸려있네요.
금년에는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동일하네요. 홍련암으로 걷다 보니 해수관음 공중사리탑비와 홍련암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홍련암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가다 보니 사람들이 쌀과 초를 구입하기도 하고 연등 접수도 받고 있네요. 부처님께 올릴 공양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홍련암으로 가는 길에 보이는 동해 바다의 다채롭고 아름다운 바다는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홍련암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간절한 소원을 부처님께 전하며 정성스레 절을 올리고 있었고 끊임없는 발걸음이 이어졌답니다. 소원 성취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조심스레 양초에 불을 밝히고 정성껏 양초 보관함에 담으며 간절한 소원을 빌던 이들이 참 많았답니다. 반달곰 지구여행은 홍련암이 있는 이곳에서 바다를 보며 잠시 쉬어가는 이 시간을 정말 좋아합니다. 잠시 이곳에 머물며 마음의 고요함을 찾아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홍련암으로 몰려듭니다. 이곳 홍련암에 계신 부처님과 용왕님께 인사를 올리고 소원도 빌었습니다. 이제 홍련암을 뒤로하고 보타전으로 이동합니다. 낙산사 작은 범종과 관음보살 약수도 보입니다. 낙산사 초록숲을 즐기며 걷는 이 순간이 힐링 그 자체. 스님이 앞에 걷고 계시니 왠지 템플스테이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소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이 참 좋네요. 낙산사는 봄바람에 실려오는 꽃내음, 여름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빛, 가을 단풍이 수놓은 산길, 겨울 눈꽃이 속삭이는 고요함까지 마음이 쉬어가는 아름다운 쉼터랍니다. 오랜만에 흙길을 걸어보니 좋네요. 낙산사 관음지에 연꽃이 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낙산사 보타락 1층에서는 기념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있어요. 낙산사 보타락 2층에서는 무료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답니다. 차를 마시지 않더라도 잠시 쉬어가기 좋은 곳이랍니다. 낙산사 지장전을 지나 연등이 걸려있는 길을 따라 보타전을 향해 걸어가 봅니다. 보타전 앞에도 알록달록 예쁜 연등들이 걸려있네요. 연등이 걸려있는 낙산사는 처음인데 색다른 느낌이 듭니다. 연등이 켜진 밤에 오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연등이 없는 봄과 가을에는 이런 풍경이랍니다. 이제 해수관음상을 보러 갑니다. 보타전에서 오른쪽 계단을 이용해서 언덕을 올라가면 되는데요. 언덕이 조금 가팔라서 천천히 올라봅니다. 언덕을 오르다가 뒤를 돌아보니 보타전과 보타락, 지장전이 보입니다. 고즈넉한 사찰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다시 언덕을 올라봅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보이는 길로 가면 해수관음 공중사리탑이 있답니다. 이제 다시 언덕을 올라볼게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계단을 오르기 전부터 해수관음상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관음보살 앞으로 다가가 인사를 드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평안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해수관음상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 봅니다. 해수관음상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관음보살이 동해의 거센 파도를 다스리고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중생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낙산사 해수관음상은 남해 보리암, 서해 보문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해수관음 성지로 유명하답니다. 모두 바다를 바라보는 위치에 관음상이 세워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오늘은 템플스테이 팀이 있네요. 해수관음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옆에 있는 범종을 치는 체험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낙산사를 여러 번 왔지만 범종 치는 모습은 처음 봤는데요. 범종을 너무 크게 치지는 말고 종을 친 후 두 팔 벌려 종을 포근하게 안으면서 범종의 울림을 느껴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해수관음상 주변을 3번 돌아봅니다. 부처상 또는 사찰에 있는 탑 주변을 3번 도는 이유가 궁금해서 알아보았는데요. 3번 도는 것은 불교의 삼보 즉 부처, 법, 승에게 각각 한 번씩 예를 올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로써 불자들은 삼존에 대한 존경과 기의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구례 화엄사에 갔을 때 어떤 분께서 탑 주변을 3바퀴 돌고 기원을 올리면 좋다고 알려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는 낙산사에 오면 3번 돌면서 인사드리고 있어요. 이제 낙산사 범종을 치러 가봅니다. 범종을 치고 종의 울림을 느껴보는 체험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범종의 깊은 울림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그 청정한 파동이 자신의 번뇌와 어지러운 마음을 씻어내고 부처님의 자비와 진리가 자신의 몸과 마음에 스며들기를 바라는 수행적 행위라고 합니다. 범종을 치고 두 팔 벌려 종을 안아보니 온몸을 울리며 심장 깊숙이 퍼지는 깨끗하고 맑은 느낌의 파동이 신기하기도 하고 복잡했던 머릿속도 맑아지고 마음도 정화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범종 체험은 용기와 마음의 평온을 주었답니다. 이제 꿈이 이루어지는 길을 따라 원통보전 7층 석탑을 보러 가볼게요. 꿈이 이루어지는 이 길은 사계절 언제 와도 시원한 바닷바람이 솔솔 불어온답니다. 초록 숲속의 산새 소리가 오늘따라 더 예쁘게 들립니다. 푸른 동해바다를 보며 걷는 이 길은 언제나 행복함을 느끼게 해준답니다. 균형미가 아름다운 둥근 문을 지나면 낙산사 고즈넉한 풍경을 만날 수 있답니다. 낙산사 원통보전과 7층 석탑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낙산사 원통보전은 삼국유사에 따르면 671년 신라의 고승의상대사가 관음굴에서 7일간 기도한 끝에 관세음보살을 칭견하고 산 정상의 대나무 2그루가 솟아난 곳에 불전을 지으라는 계시를 받아 그 자리에 관세음보살을 모셨다고 전해집니다. 이 전설의 장소가 바로 현재의 원통보전입니다. 2005년 대형 산불로 원통보전이 전소되었으나 내부에 모셔진 건칠관세음보살좌상은 주지 스님과 신도들의 노력으로 화마 속에서도 무사히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건칠은 건조한 오칠을 뜻합니다. 낙산사 7층 석탑은 원통보전 앞에 세워진 조선 전기의 7층 석탑입니다. 7층 석탑은 1968년에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높이는 약 6.2m로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까지 모두 갖춘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 산불로 인해 일부 손상이 있었으나 상륜부까지 온전하게 남아있어 거의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낙산사 정취선, 실선당을 지나 반일루를 향해 걸어갑니다. 이날은 한국의 아름다운 사찰 문화를 조용히 즐기고 있는 외국인들도 많았답니다. 반일루 2층에도 무료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여유가 필요할 때 올라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달곰 지구여행은 다음 일정이 있어서 패스. 바닐루 앞 고운 빛으로 수놓인 연등길이 부드럽게 펼쳐져 마음을 따스하게 감싸 안아주네요. 바닐루를 지나면 사천왕문을 지나게 되는데요. 사천왕은 원래 고대 인도의 신들이었으나 불교에 귀의한 뒤 부처님과 불법을 수호하며 수미산의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쪽의 지국천왕은 비파를 들고 있으며 국토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함. 남쪽의 증장천왕은 긴 검을 들고 있으며 만물을 소생시키고 이익을 넓힘. 서쪽의 광목천왕은 용과 여의주를 잡고 악귀를 물리치며 멀리까지 살핌. 북쪽의 다문천왕은 보탑과 창을 들고 사찰을 지키고 설법을 빠짐없이 들음. 낙산사 범종로에 다가가 봅니다. 이제 홍해문으로 이동합니다. 예쁜 연등길을 함께 걸어보아요. 홍해문으로 향하는 길가에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마음 한켠이 따스함으로 가득 채워지네요. 오후 햇살을 고스란히 품은 홍해문을 지날 때마다 마치 따스한 빛 속에서 또 다른 세상으로 이어지는 듯한 설렘이 마음에 스며든답니다. 홍해문의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아치형의 성문과 팔짝지붕 누각이 더해져 자연과 절묘하게 어우러진 풍경을 자아냅니다. 조선 세조가 직접 낙산사에 행차한 것을 기념해 세운 이 문은 강원도의 26개 고을에서 한 개씩의 돌을 모아 쌓아 올린 화합과 정성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홍해문을 오고 가며 따뜻한 느낌이 들었는데 화합과 정성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고는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이제 낙산사 경내 산책길을 따라 의상기념관으로 빠르게 이동해 볼게요. 경내를 따라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산책길마다 부드러운 곡선의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따뜻한 5월이 오면 초록의 푸르름이 더욱 싱그러울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이 길을 걷기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아름다운 동해바다가 보이는 달해원과 의상기념관에 도착했습니다. 의상기념관은 신라의 고승이자 낙산사 창건자인 의상대사의 업적을 기리고 낙산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01년에 건립된 전시관이랍니다. 또한 산불 등 시련을 극복한 낙산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이기도 하고 2005년 산불로 소실된 낙산사 동종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달해원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요. 마감 시간이네요. 다음에 오면 동해바다 멋진 풍경 보면서 노천 카페에서 힐링해 보려고요.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낙산사는 어느 위치든 정말 아름다운 포인트가 많답니다. 다시 걷다 보면 아름다운 풍경에 발걸음을 멈추게 된답니다. 낙산사 아름다운 바다 풍경에 걷고 서길 반복합니다. 낙산사 문화재 입장 시간은 동계 오후 5시까지, 하계 오후 6시까지입니다. 참고하세요. 낙산사 후문 주차장을 통해서 낙산해수욕장으로 이동합니다. 낙산사에서 낙산해수욕장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예쁜 개나리가 활짝 피었네요. 요즘은 서울에서 개나리 보기도 쉽지 않답니다. 보행로 나무데크 길을 걷다 보면 부서진 곳이 있으니 조심조심 걸어야 합니다. 내리막을 내려오다 보면 낙산해수욕장 풍경을 볼 수 있는데요. 공사 중인 빌딩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낙산해수욕장에 도착해 짙고 푸른 바다를 보러 갑니다. 낙산비치 조형물과 이국적인 파라솔이 푸른 바다와 조화롭네요. 밀집 파라솔을 지나 바다로 가까이 다가가 볼게요. 파라솔 안에는 고고양양 마크가 붙어있네요. 잠시 낙산해수욕장 풍경 보시면서 힐링하세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일정으로 외홍치 해수욕장으로 이동할게요. 외홍치 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무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빠르게 걸어봅니다. 저 멀리 속초아이 뒤로 아름다운 핑크빛 일몰이 시작되었네요. 외홍치라는 이름은 밖으로 튀어나온 항아리 모양의 언덕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속초 8경 또는 5경 중 하나로 꼽히는 아름다운 해변가 해안 산책로, 그리고 작은 어항 외홍치항으로 유명합니다. 외홍치 해수욕장에 오면 반드시 가봐야 하는 곳 바다향기로 산책길. 한국전쟁 이후 군사적 이유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었으나 2018년 바다향기로 조성사업으로 개방되었습니다. 4월이라서 오후 8시까지 조금 여유가 있지만 더 늦기 전에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바다향기로 산책길 운영시간. 하절기 4월부터 9월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동절기 10월부터 3월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속초해수욕장과 외홍치항을 연결하는 약 1.7km 길이의 산책로입니다. 바다향기로 산책길은 2시간 정도면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답니다. 외홍치 해안은 한국 전쟁 이후 민간인 출입이 사실상 통제되었던 곳입니다. 1970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 해안 경계 철책이 설치되면서 완전히 차단되어 65년간 군사적 보호구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었고 군사적 안보의 최전선이자 분단 현실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현재도 산책로 일부에는 당시의 경계 철책이 남아있어 안보체험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으면서 동해안의 천의 비경이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청정한 자연환경과 기암괴석, 맑은 바닷물 등 동해안의 원시적 풍광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 산책로는 속초 롯데호텔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오후 늦은 시간에 왔더니 산책로에 사람이 없네요. 산책로 중간에 있는 전망대에서 오늘의 일몰을 바라봅니다. 나무 데크 길이 부서진 곳 없이 관리도 잘 되어 있어서 걱정 없이 편하게 걸을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걷다 보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의자와 넓은 공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외홍치 바다향기로 산책길에 어둠이 내리니 하나둘씩 조명등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오르고 내리며 걷는 이 산책길은 매번 올 때마다 점점 더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속초에 오면 반드시 꼭 한 번은 이곳에 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깊은 어둠이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춰 서서 동해바다 풍경을 즐겨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곳 전망대가 외홍치 방향 마지막 전망대 쉼터랍니다. 이곳에 오면 푸른 동해바다를 보면서 의자에 앉아 잠시 쉬어가곤 했는데요. 오늘은 어둡고 춥기도 하고 시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다음에 오면 잠시 쉬어가야겠어요. 저 멀리 보이는 호텔이 이제 공사가 완료되었나 보네요. 속초에 오면 속초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숙소에서만 지냈었는데요. 다음엔 외홍치에서도 지내보고 싶네요. 외홍치의 몇몇 호텔이 들어서면서 한적하고 평화롭던 외홍치의 풍경이 이제는 반짝이는 불빛으로 물든 아름다운 밤의 풍경으로 변했네요. 저녁 노을빛이 퍼지며 짙푸른 동해바다 물결 위에 살포시 내려앉는 풍경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걷기로 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걸어올 때는 잘 몰랐는데 뒤를 돌아보니 많이 어두워진 것 같아요. 바다 향기로 산책로를 늦은 시간에 걸어본 것은 처음인데요. 조명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어둠이 완전히 내리기 전에 조금 더 빨리 걸어봅니다. 안전요원이 산책로 점검을 하시네요. 가끔씩 보이는 조명빛에 의지하며 열심히 걸어봅니다. 보라빛으로 물들어가는 오늘 밤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늘빛도 정말 예쁘고 바다는 참으로 아름답고 역시 동해 바다는 최고. 바다가 보이지 않는 구간은 나무로 둘러싸여 조금 더 어둡답니다. 밤이 되니 산책로가 어둡긴 하지만 반짝이는 밤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서 눈을 뗄 수 없네요. 이 아름다운 풍경을 조금 더 누려보고 싶지만 산책로 운영 시간을 지켜야 하기에 다시 부지런히 걸어봅니다. 일몰 시간에 산책을 하니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오늘도 아름다운 밤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동해바다가 있는 양양에서 2일차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굿나잇. 아름다운 동해바다 영상 보시면서 힐링되는 시간 보내셨나요? 양양여행 2일차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은 양양여행 3일차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반달곰 지구여행과 함께 여행해주셔서 고맙습니다.